너무 쉽게 하나요?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죠? 이 일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정말 쉬워요. 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쌌던 차로 시작했어요. 집게차인데 900만원짜리 차. 여기 물 떨어지고 전자기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 그런 차로 시작을 했죠. 이게 좀 웃긴 게 저도 누가 집게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공터에서 독하게 했습니다. 이 운전조차도 간절하면 그렇게 해야죠. 옷 같은 거 이거 주워서 입은 거예요. 다 안 믿겠지만 이것도 주운 거예요. 사무실 집기도 컴퓨터 빼놓고는 다 주워온 거예요. 의자, 네네. 책상, CCTV도 주워오고. 그럼 제일 많이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하루에 제일 많이 번 건 4천? 와, 하루에요? 네. 매출 말고 순위? 매출 말고 순이익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재활용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하구파스 대표 김호철입니다. 폐기물 처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업장, 공장, 항공소 이런 곳에서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주택 같은데 대표님이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 직원 숙소요. 혼자 좀 있고 싶을 때. 약간 별장 같은 개념인가요? 네, 예.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큰 공사가 있어가지고 영등포 쪽으로 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회사로 가서 집게차를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이 업계에 들어섰죠. 이 일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차를 좋아해가지고 중고차 시장에서 차 닦기를 했었어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남의 차 닦아주면서 돈 받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차를 좀 배달을 하고 와라 판매에 돼서 공사 사장님이 사신 거예요. 벤츠를 배달을 갔는데 그 사장님이 너 이거 해봐라 돈을 번다. 그 당시에 제가 집이 좀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네. 이거는 진짜 그 고물상 사장님 말대로 몸만 있으면 열심히 하면 돈이다 하시길래 각오를 좀 단단히 먹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폐기물 전담으로 하신 게 아니라 고물상에서 먼저 일을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고물상에서 배우고 나와서 이제 제 사업장을 차렸어요. 영업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좀 몰랐어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당시 28? 근데 세금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일은 계속 힘들어지는데 남는 돈은 별로 없고 세금으로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접었는데 기존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는데 치워볼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게 또 이제 폐기물의 첫발을. 그러면 고물상이랑 폐기물이랑은 연관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 될까? 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줘야 고객이 주거든요. 근데 폐기물은 돈을 받고 치워주는 거. 그 폐기물이 일상에서 쓰는 생활 쓰레기 같은 것들도 말씀. 그렇죠. 폐기물이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뭐 핵폐기물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인데 쓰레기 업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폐기물 업자라고 하지. 그런 폐기물을 수거를 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처리장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종합 재활용 처리장, 중간 재활용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처리장이. 거기에 맞게 보내야지 저도 이문이 많이 남고 그것도 하나씩 배운 거죠. 머리 깨져가면서. 첫 거래가 기억나는 게 제가 30만 원에 치워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처리장 가는데 35만 원을 달라고. 아, 폐기물을 또 처리하는데 비용이 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들죠. 거예요?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올려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달란 말도 못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이윤 발생은 쓰레기를 치워주는 비용으로만 발생을 하는 거네요. 완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견적이 있고 폐기물하고 재활용이 섞였을 때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럼 대표님은 네. 폐기물에 대해서 처음 접하셨을 때 네. 따로 배우거나 이런 분은 따로 없으셨던 거예요? 네. 제가 주변에 인맥이 별로 없습니다. 장비를 사고 싶거나 땅을 좀 넓혀 가고 싶거나 이럴 때 돈을 어디서 빌렸으면 조금 수월하게 왔을 텐데 빚으로 캐피탈로 막 이런 걸로 다 헤쳐나왔죠. 방법이 없었어요. 누구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돈이 별로 없으셨고 뭐 주변에 또 돈 많으신 분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고물상 사장님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몸뚱아리 하나로 하면 된다. 처음 대표님이 이 업을 시작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부터가 반대를 했죠. 친구들도 왜 그런 걸 하냐. 근데 이상하게 이거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울 출신이 아니라 또 시골 촌놈이라 말 그대로 불알 투짝
가지고 올라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민하다가 진짜 이거 한번 해보자 이악 물고 한번 해봤죠. 직업의 목적이 돈이셨었다. 네, 전 돈이었어요. 폐기물 뭐 환경을 생각하고 솔직히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니하고 호강도 시켜드리고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었죠. 그럼 결혼은 이루셨나요? 네, 예, 결혼해서 지금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돈 때문인데 이제 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처리하는 작업량은 몇 개 정도 되세요? 하루에 한 3개, 20개에서 30개 정도 보면 되겠네요. 뭐 작은 것까지 합치면 조금 더 되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폐기물 집화장이나 지금 대표님 업체 같은 곳은 돌아다니면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처리장, 고물상 이런 게 옆에 있으면 안 좋아하죠. 대부분 다 밀려나서 경기도 외곽 쪽에 많이 있죠. 예전에는 서울 안에도 처리장이 곳곳에 있었어요. 저도 밀려나서 여기로 왔죠.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잖아요, 별로.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 같은 사람이 있기에 자원들도 재활용이 되는 거고 조금은 뭐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안 좋다는 게.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이 사무실이에요? 예, 누추합니다. 직원 2명은 일을 벌써 나갔고 여기 출근이 7시인데 제가 또 직원복이 많아서 조금 더 일찍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보통 사무실에 와서 어떤 거 많이 보시나요? 일단 뭐 이렇게 우편이 온 걸 확인하고요. 직원분들 신호가 여기 카테리아 있네요. 이제 그럼 현장으로 가신 거예요? 네. 이건 몇 톤 트럭인 거예요? 이거는 5톤 트럭. 대부분 집게차들이 5톤 집게차예요. 대표님도 현장 기술직이시잖아요. 네. 요즘 기사 같은 것들 보면 젊은 분들이 현장 기술직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지금 대표님이 계신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편인가요? 저한테 이제 일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대부분 보시면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한 20%가 네. 젊은 친구들, 저처럼 약간 똘끼는 친구들. 현장의 인식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는 걸까요? 아마도 그게 크죠. 3D 업종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피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 보면 다들 부자여가지고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네. 저도 가끔 현타가 오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돈을 버나? 이게 맞나? 근데 조금은 걸러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일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정말 쉬워요. 간단히 말해서 피디님 방청소 잘 하시잖아요. 방청소 한다는 기분으로 일을 하면 돼요. 고객이 원하는 건 여기 있는 걸 치워드리기만 하면 돼요. 머리 쓰는 일은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건장한 체격은 필요하죠. 뭐 기술이라면 이제 이런 거 집게차 그래야지 일을 편하게 하고. 힘쓰는 일이 되게 많지 않나요? 그쵸, 많죠. 오늘도 힘 많이 쓸 거예요. 러닝머신이 많아가지고. 대표님은 이렇게 많은 현장을 가시잖아요. 네. 현장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현장은 어디예요?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일이 쉬워가지고 육체적으로 힘든 게 난이도가 높죠. 정말 힘들었던 폐기물이 기억나는 게 장마 기간에 지하 차고에 폐기물이 있대요. 가봤는데 판촉물, 볼펜 그런 것들이었는데 장마 기간에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젖어가지고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박스 하나하나 들 때마다 다 터져버려가지고 물건도 다 작아. 판촉물이라. 저는 하루 고생하면 되겠다 했는데 한 3일 만에 뺐어요. 근데 그것도 다 끝내고 나니까 할만하구만. 많이 남진 않았지만 하루 만에 끝냈으면 많이 남았을 텐데. 그럼 대표님 장마 기간 이런 때도 엄청 싫어하시겠네요. 장마 기간에는 일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집게차로 하는 일은 많이 떨어집니다. 벼락이라도 치면 네. 집게차는 운행하면 안 돼요. 연기 맞을 확률이 있어가지고. 대표님은 이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전에 타고 다니셨던 차들도 다 신차로 뽑으셨던 거예요? 다 중고차였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쌌던 차로 시작했어요. 집게차인데 900만원짜리 차. 여기 물 떨어지고 전자기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 그런 차로 시작을 했죠. 근데 확실히 새 차랑 흔 차랑 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다른가요? 운전에서 다르지 집게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집게차 기사면 차 운전이 있고 뒤에 가서 집게차 운전이 있잖아요. 차는 확실히 새 차가 훨씬 좋죠. 제네시스가. 근데 옛날 차들은 시끄럽고 힘도 별로 없고 근데 뒤에 집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혹시 집게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뭐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집게차 운전 자격증은 없어요. 이상하게 얘만 중장비 쪽 자격증이 개설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집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서 봐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줘요? 뒤에 뭐 올라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게 좀 웃긴데 저도 누가 집게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고물상에 배우러 들어갔는데 일만 시키고 배우려면 일요일날 나와서 가게 보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0만원짜리 사가지고 네. 공터에서 독하게 했습니다. 이 운전조차도 처음에 집게 배워서 현장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줄 서서 이제 하차를 해야 되거든요. 막 뒤에서 집게 잘하신 분들이 너무 느리다고 그런 식으로 막 옆에서 쪼오다 보니까 실력이 들더라고요. 간절하면
네. 그렇게 해야죠. 여기 현장인 거예요, 오늘이? 네. 보통 이런 폐기물은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하에 넣어놓는 거죠. 지하에는 직기차가 진입이 안 돼가지고 작은 차로 빼야 돼요. 확실히 힘이 많이 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부장님이 힘 다 쓸 거지. 근데 와서 와야겠거든. 거의 빼. 대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너무 일찍 왔어. 원래 이렇게 대기 시간도 기신 편이에요? 인부들 안 썼다면 저희끼리 시작하는데 인부를 썼으니까 인부들 시켜야죠. 한 명당 거의 20만 원씩 가까이 주는데 저는 이제 위에서 찌개질하고 저희 부장님은 드릴로 해체할 거 해체하고 인부들은 계속 옮기기만 하고 이사하고 비슷하잖아요. 물건은 옮기는 거는. 근데 이사보다 나은 게 뭐냐면 우리 물건이 상해도 된다. 그래서 일은 편하죠.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현장은 뭐 요거하고 다른 현장에 있는 게 280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다 제가 했습니다. 사람 최대한 적게 사서 들어오자. 근데 지금은 이제 빨리 하고 다른 현장을 가야 되니까 오, 또 많이 잡혀 있거든요. 빨리 끝내고 가자. 그래서 많이 드니까 사람이나 뭐 장비는 있는 대로 다 붙여요. 그럼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여쭤봐요? 여기는 어쨌든 고물 반, 쓰레기 반이니까 50%는 넘겠네요. 그럼 평균적으로 마진이 어느 정도 남아요? 이 평균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최하가 40%는 어찌됐든 운임비적으로 남는다. 인부를 써도 그만큼 남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적재하는 것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올리는 게 최고입니다. 오래 시간 잡아먹으면 안 돼. 진짜 그냥 던지시네요. 어차피 다 버릴 거니까. 인부를 고용하셨는데 고집이 세서 우리 부장님이 어디 가서 못 이겨요. 이런 거 대표님은 다 혼자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따로 교육도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간절하신 분들은 해드리죠. 혹시 그런 교육비 같은 게 발생하나요? 그분은 뭐 기름값에 뭐 기억에 남는 교육생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처음 배웠던 분들 처음에 막 공짜로 가르쳐준다 했을 때 막 수없이 많이 왔거든요. 공짜로 가르쳐 주셨었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뭐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때 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장비 고장낸 사람도 있고 밤에 뭐 몰래 장비 타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럼 가르쳐 주실 때는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직원들 없이 혼자 일할 때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런 마음에 시작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배우러 온 사람들이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실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 때고 막 10시, 11시에 나와서 연습하다가 2-3시에 그냥 가고 저도 일정이 있고 직계차가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하신 분들은 돈이 아까우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장차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죠. 솔직히 이제 기름값 빼면 진짜 하나도 안 없습니다. 게다가 밥도 다 저희가 제공하니까 식사도. 네. 근데 오늘 대표님 이 작업이 280 정도라고 하셨고 네. 그 뒤에도 작업이 계속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오늘만 해도 작업이 이렇게 많은데 네. 대표님의 매출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이 뭐 일정하지는 않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4천, 5천, 4, 5천은 꾸준히 하니까 뭐 직원들 인건비도 나오고 저도 뭐 가져가고. 그럼 거기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 이거는 너무 배치가 커가지고 그럼 제일 적게 가져가실 수 있고 솔직하게 뭐 못 가져간 날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집에는 1,000만 원 이상 갖다 주니까. 그럼 제일 많이 버셨을 때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루에 제일 많이 번 거는 4천? 와 하루에? 매출 말고 순이익? 매출 말고 순이익으로. 그거는 진짜 막 못 보고요. 뭐 월로 따지면 2억 좀 넘었겠네요. 그 당시 이제 고정거래처 큰 게 좀 많았어요. 어찌됐든 고정거래처는 뺏고 뺏기는 거니까 지금은 많이 뺏겼죠. 또 뺏어 올 거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님의 이 직업도 경기를 타는 편인가요? 저희 직업은 경기를 안 탄다고 생각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그분들 철거, 폐기물 이런 거 치우러 가고 또 경기가 좋으면 좋다고 또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뭐 곳곳에서 뭐 빌딩 짓고 건물 짓고 뭐 인테리어 하고 새로 가게 차리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폐기물들.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공장들도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돌아간 만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계절은 타는데 경기는 안 탄다고 내가 늘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겨울에도 그러면 잘 되는 편이에요? 겨울에가 좀 많이 잘 되죠. 사람 심리가 다 연말에 버릴 건 버리자.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보면 연말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생긴 직업병 같은 것도 있어요? 뭘 버리면 아깝다? 아 이것도 버리나? 다 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다 버리는데 옷 같은 거 이거 주워서 입는 거예요 다. 안 믿겠지만 이것도 주운 거예요. 사무실 집기도 컴퓨터 빼놓고는 다 주워온 거예요. 의자, 네네. 책상, CCTV도 주워오고. 네. 사람들이 본인한테는 쓰레기지만 남한테는 필요한 게 있어. 그럼 아내분은 뭐라 안 하세요? 제가 뭐 가져가면 또 주워온 거지 뭐 이런 말을 하죠.
대표님은 어렸을 때는 꿈이 어떤 거셨어요? 저도 판검사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못했죠. 정말로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 없는 돈으로 내가 뭘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270만 원에 포토 하나를 사서 시작한 게 시작이었어. 270만 원이면 한 30만 킬로 탄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걸로 이제 파지를 실어보자. 첫날에 신촌에서 파지를 주웠죠.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근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가다 서가지고 저기 파지 몇 개 주스려고 내려서 또 싣고 한 몇 블럭 지났을까? 이래서 답이 안 나오겠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1년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날 모은 파지를 새벽에 밝혀준 공사 사장님한테 가서 다 그냥 내려버렸어. 그냥 돈 안 받고. 돈으로 환산해봐야 8,000원인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했죠. 내가 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모여져 있는 걸 사서 팔자.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원래 그렇게 했죠. 거래처도 없고 이랬으니까 일단 주워보자로 시작했지. 근데 아니면 빨리 접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영업은 관리단 같은 데 찾아갔어요. 네. 명함을 들고 빌딩을 들어가면 입구에서 카트라고요. 말도 못 붙인다고. 몇 군데서 빠꾸 먹고 하다가 이제 오기가 생긴 거야. 영업을 해야 되는데 빌딩 입구도 못 들어가고 있죠. 그 빌딩에 어느 회사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 몇 층에 어디 왔습니다 하면 또 들여보내주고, 어떻게든 뭐 지하의 미아 팀장이나 관리소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영업을 했죠. 대표님의 무기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라 해야지, 객기? 무조건 들어가서 처음 보는 미아 반장님한테도 뭐 아버지 하면서 빨리 친화력을 가지려고 했죠. 이런 말 하면 저희 아버지가 섭섭해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도 팔았어요. 영업하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 안 계시다.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답이 없더라고. 억만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 파지 하나 따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또 불쌍해서 줘요. 그럼 그 파지로만 시작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파지로만 시작했죠. 그러면 직계차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직계차는 일단 고물상을 하면서 직계차의 편리함을 받고, 일이 당장 들어와서 직계차를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저게 있으면 편할 것 같다? 그거 있으면 더 커질 것 같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 심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계차를 구입하니까 광고도 이제 직계차 쪽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계차로 완전히 들어가게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꿈은 구체적이야. 뭐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집이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목표 금액 얼마큼 있었으면 좋겠다. 집은 무슨 시 무슨 동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다. 밤에 자기 전에 막 꿈꾸잖아요. 내가 집이 있으면, 저는 정확하게 지명, 주소, 저기 들어가 살아야겠다. 그럼 그 옆에라도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하실 때 게임 하시는 분이겠어요. 네, 이연 뽑기. 근데 이연 뽑기 못합니다. 이연 뽑기 다 사기야. 제가 압축하시는 거예요? 압축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싣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 하면 되게 스트레스 풀리시겠어요? 스트레스 더 받아요. 민원 들어올까봐. 아, 소리가 아파트, 크니까. 네, 아파트 같은 데서.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그리고 오후 작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오후에는 작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후에는 아파트에서 이제 입주민들이 내놓은 폐기물, 그리고 나무 자른 장가지 같은 거를 치워달라는 오더가 와가지고 네네. 거기 가야 돼요. 그럼 오늘은 몇 건 들어온 거예요? 총 5개? 그럼 오늘 하루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매출은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난 자본금이 필요 없고 그냥 의지랑 차 한 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 이 2, 3년 뒤에 모습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 원하는 사람들이면 3D 정도 괜찮다. 어려운 건 없다. 제 작업에 왔던 인부들의 하루하고 저의 하루하고 시간은 같잖아요. 농도가 틀려요, 진짜. 저분들 정말 열심히 해도 하루 17만 원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저희 현장 하나에서만 280 한장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은 하루가 나보다 더 힘들 거라. 그러려면 처음에 좀 고생을 하되 내 사업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실패도 당연히 해봐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날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결국엔 모든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건 아닌데요. 예전에 뭐 기술 하나 있으면 뭐 평생 먹고 산다 하지만은 나는 먹고 살지만 내 가족은 아니에요. 내가 아파버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 기술은 없어지는 거거든. 내 사업은 남아있어야죠. 내가 아파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이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기술자면 남의 거래처에 가서 일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거래처 가서 내가 직접 일을 하고 또 한 번 오더를 주게끔 해야지 돈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사업을 하실 때 꼭 지켜야 되는 뭐 마인드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일단은 욕심은 부리지 말자. 처음에 저도 그랬죠. 1톤차 끌고 나왔을 때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사람이 남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화재 폐기물을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보통의 업체 사장들이면 가서 뗐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는 내가 현장을 제가 잘못 봤어요. 어떻게든 따보려고 좀 싸게 넣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날 마이너스가 됐는데, 보통 사람이면 가서 빌고 어떻게 보면 진상까지 부릴 수 있는데 저는 딱 고객한테 가서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돈을 더 달란 말도 안 할 테니까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다른 업체는 얼마에 넣습니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내가 실패했으니까. 왜? 그러니까 말했죠. 제가 이거 마이너스가 지금 500 가까이 났는데 네. 사장님 부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업체 견적서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번에는 김 사장 인생 공부한 거고 다음 달에 창고 있는데 거기 지하에 있는 거 김 사장 줄게. 김 사장이 그때 남겨. 이러고 일을 또 주더라고. 이런 거 같아요. 걔 여기 욕심 부려가지고 사장님 막 떼쓰고 막 차 못 가게 막 막고 나 여기서 500 까졌어요. 이런 짓 했으면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분은 아직도 전화 줘요. 500만 원 인생 경험했다. 대표님은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10점 만점에 10점이니까 이렇게 하겠죠. 어떤 점이 대표님한테 그렇게 만족감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진짜 열심히만 하면 움직인 만큼 돈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일이 쉽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표님의 목표는 어떤 거세요? 저는 일단 이것보다 규모를 더 키우고 가정집, 회사, 공장, 기업, 건설 현장까지 모든 폐기물 하면 제 형파세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되게 만들어야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직업을 주변 지인이나 자녀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딸이 둘이라 자녀한테는 추천 못 하고요. 가까운 분들이 만일에 이걸 하고 싶다 하면 적극 추천합니다. 가진 건 몸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이면 도전할 만하다고 봅니다. 기대 수익이 좀 크니까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직업에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도전을 하셔야죠. 시작을 하셔야지. 시작도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없고,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좋은 꿈을 꿔서 당첨된 게 아니에요. 한 장 5천짜리라도 샀기 때문에 되는 분들이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뭐 다른 거 알아보면 되는데, 일단은 관심 있으시면 와서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죠. 마지막으로 아내분께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기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애들은 어릴 때 애들이잖아요.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부러워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자라 행복하게 살자.